구독해 주실 거죠? 아, 몰라. 본 김에 하나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기 준비한 거 하나 더 남았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아까 말한 서동요에 대한 걸 어떻게 퍼뜨렸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선화공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얘기가 많아요. 워낙 고대사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정말 몇 줄 써있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서동요라는 남아있는 그런 그 향가를 가지고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많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봉안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와 이렇게 어려워. 사택적덕의 딸이다. 그 무왕의 왕비는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상좌평의 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선화공주는 그러면 왕비가 아니고 첩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왕이 아니고 아예 무령왕이다, 동성왕이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무령왕에 대한 부분은 그 한문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동성왕이라고 하는 주장은 왜 그렇게 됐냐면 동성왕이 실제로 나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성왕 전이고, 그러니까 성왕 때 뒤통수를 맞고 나서는 신라랑 백제랑 사이가 너무 나빠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신라 공주랑 결혼한다는 건 실제로 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라 공주와 결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이제 신라의 그 되게 높은 왕실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귀족의 그런 가문에. 그래서 동성왕이 진짜 신라 여자와 결혼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동요의 주인공은 동성왕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깊이 있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일본에 있는 마나노 장자설이라는 게 있는데, 마나노 장자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서동설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것이 일본 사람들도 백제로부터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마나노 장자설의 시기가 6세기 초인데요. 6세기 초인데 무왕은 훨씬 뒤에 7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마나노 장자설이 우리나라로부터 왔다면 무왕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성왕이어야지만, 동성왕은 대략 그 전에 5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동성왕이어야지만 그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이 진짜 무왕이냐, 무령왕이냐, 동성왕이냐, 혹은 원효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누구냐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도 되게 열린 결말로 계속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실제로 이런 거 우리가 몰랐던 거 2009년에 이런 게 발견됐잖아요. 이런 게 역사의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지금에 있었던 사실을 새로운 문화재가 나옴으로써 다시 뒤집어진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유물뿐만 아니라 한 개 더 추가로 뭔가 더 나와가지고 무왕이랑 결혼한 여자 중에 선화공주는 없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백제가 얼마나 일본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줬는지는 보여주는 예죠.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죠. 뭐 칠지도로 하사한 부분도 있고, 일본에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막 호류사 금당벽화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모시는 백제에 넘어간 그런 장인들도 되게 많고요. 백제는 일본 문화에 되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이런 설화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인 부분, 도자기적인 부분, 뭐 고분적인 부분도, 그리고 뭐 절을 만드는 양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무왕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고요. 선화공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말이 많습니다. 선화공주가 그냥 첩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 부인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영상 보여드린다고 했을 때 방금 선화공주에 대한 이런 논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영상 잘 보셨죠? 아이고, 이 사람들 여기 야함주의라고 해놨다고 왜 야한 거 안 하냐고. 이미 아까 야한 사진 다 보여줬구만. 아니, 방송에서 요 정도 보여주면 야한 거 아니야? 이거 계속 띄워주고 방송에? 제가 오늘 좀 이런 이런 그 슬라인들의 토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야함주의라고 쓴 거예요. 폴리스님이 이해 못 하실까봐. 이거 저장해. 이거 계속 보고 있어. 그럼 됐지? 이거 계속 원할 때마다 보여줄게. 자, 지금 사타광후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선화공주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로는 삼국사기에도 쓰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선화공주의 그런 계보를 실제로도 신라 계보로 알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밑에 천명공주와 선화공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화공주는 실제로 있었는데 서동요와 그 관련해서 그게 실제 백제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무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왕이 아니다. 동성왕이다. 무령왕이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문화재가 나온다면 역사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선화공주는 실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서동요의 그런 스토리, 선화공주님이 뭐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는 뭐 그런 서동요 때문에 백제인과 결혼하게 된 그것은 과연 어느 왕일지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토가 신라 거여서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어떤 가능성? 계보가 뭐예요? 계보가 아니라 계보요. 계보라는 건 이제 왕의 순서 뭐 이런 걸 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우리 집안에는 족보가 있듯이 왕에게는 이제 계보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분이 내년에 한국사에 대한 설민석 들을까 한나 들을까 추천 좀. 설민석 씨 거 들으세요. 그분이 더 전문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역사적인 흥미를 좀 유발해주는 그런 통로지. 저도 막 전문적으로 제가 막 일주일 내내 막 역사 강의만 막 하고 저도 막 역사책만 막 읽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역사 컨텐츠로 하나 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공부를 하시려면 강사님이 올리신 인강을 들으셔야죠. 저도 나중에 이제 인강을 제 교재를 만들어서 나중에 찍을 거거든요. 그때는 좀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 스캔들 하는 저의 그 취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서동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서동요가 실제 인물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과연 무왕일까? 그 왕이 누굴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 그리고 신라의 이런 19금적인 귀여운 토들이 있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자극을 주는 그러한 제가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서동요 가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서동요가 막히는 사람 아닌가요? 서동요에서 말하는 서동요 막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맛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서동이라고도 하고, 뭐, 이 서요, 다른 말로 서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캐는 사람은 서동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보다는 목동 이런 식으로 막해는 아이라는 식의 그런 막해는 소년이라는 그런 모두 이런 집합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명칭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동 했던 건데 서동요에 대한 얘기 부분을 했고요. 아까 그런 삼국요사의 기록을 증명하는 부분 요거 아까 영상에 나왔었죠? 삼국요사의 기록의 사실한 증거 선화공주가 등장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또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없었던 인물은 아니다라고 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세 개의 탑의 위치, 금당의 위치 이런 게 미륵사지 석탑에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 제가 또 준비한 게 그리고 익산 천도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무왕이 익산을 제2의 수도로 거기로 이제 천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미륵사지 그 터도 익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익산이었을까 하는 그 익산의 장점을 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스샷을 땄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자, 첫 번째가 익산 자체가 되게 땅이 비옥합니다. 농업 생산력이 되게 높아요. 익산에 보면 정말 넓은 평야들이 있죠. 그리고 익산의 지리적인 이점이 바다와 강이 만나요. 금강이 만납니다. 금강 하구 쪽에 있기 때문에 금강과 바다를 이용한 배가 강을 통해서 수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산교통이 정말 좋은 곳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왕궁의 터가 있어요. 익산에. 왕궁리 유적이라고 해서 익산시 왕궁묘 왕궁리에 미륵사와 함께 백제 최대 규모의 유적으로 꼽히며 무왕의 익산 천도설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마지막 그 부흥을 꾀했던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여천도로라고 사비천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두 번이나 옮겼는데도 백제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익산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왕이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 편인 신하들을 데리고 다시 부흥을 꾀하려는 그런 거죠. 마치 뭐 조선시대 때 정조가 수도를 이제 수원으로 옮김으로써 수원의 화성을 축조하고 제2의 거점으로 삼아서 수도를 옮기려고 이제 시도한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붕당에 막 그런 문제가 많았으니까 노론들을 좀 밀어내고 새로운 신인물들 그런 이제 규장각을 통해서 배출한 그런 신인물들을 가지고 수도를 만들고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처럼 이때 무왕도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익산에 이런 미륵사지, 석탑이라던가 뭐 이런 절터 뭐 이런 왕궁리 유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채팅창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누구나 아는 지식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뭐 원래 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뽐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좀 아끼고 꼭 필요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서동요 얘기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준비한 거 막 열심히 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 예. 서동요 내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백제 무왕의 왕으로 선화공주에서 인정받기 위해 하나의 명분적인 프로젝트적 감정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짜여진 판에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더 강하게 인정받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서동요가 실제로 선화공주를 꼬시려고 정말 그런 노래를 만든 것보다 이미 선화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를 큰 그림을 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JK님? 그리고 꼴가베기 만나님은 예전에 무왕이 미륵사를 만들지 않고 더 전에 일이란 말도 있던데 미륵사를 무왕이 만든 건 이번에 사리봉환기에 무왕이 만들었다는 이게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 음, 이런 그 미륵사에 관한 부분은 무왕이 맞고요. 서동에 대한 이야기가 무왕이 아니라 동성왕이나 무령왕이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미륵사는 이미 금제사리 봉환기에 무왕과 사택 적덕의 딸, 뭐 그 사탁 왕후가 이 미륵사를 지었다라고 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륵사를 건설한 것은 무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그 전에 왕이 만들려는 뭐 시도 뭐 이런 건 있어가지고 완성한 게 무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건 유물이 나왔으니까요. 예. 구지팽님이 얘도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네. 여러분도 구지팽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개병신님이 제가 또 한복 같이 입었다고 유소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롤티어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복은 그분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특허낸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한복이니까 저도 그래서 그 역사 방송 할 때는 이렇게 생활 한복 입습니다. 아니면 서동요란 것 자체가 후에 신라에서 만든 거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후에 신라에서 서동요를 만들었다. 후에 신라에서 서동요를 만들었다. 근데 그 만드는 것의 주체를 따지면 백제지 신라는 아니지 않을까. 왠지 서동요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서동요의 내용이 그 신라 공주를 좀 욕보이는 좀 부끄러운 막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주체가 신라일 거 조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막 문을 열어두고 남몰래 남과 정을 통해 놓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래서 선화공주 되게 막 파무파탈. 선화공주 되게 문란한 여자. 막 이런 느낌으로 쓰여진 서동요기 때문에 굳이 신라에서 자기의 공주를 욕보이는 이런 서동요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백제의 왕으로서 정통적인 면이 신라인의 그것도 신라 왕실의 공주이니 아무래도 백제의 왕후 입지를 다잡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의도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요를 보면 서동이 신라왕의 인정을 받고 백제왕이 되었던 이야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동설화에 보면은 엄청난 양의 금을 갖고 왔다고 해서 진평왕이 대단하다 인정 인정 이러면서 너 왕이 되라 뭐 사위가 되라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좀 신라랑 백제가 성왕 때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금 가져왔다고 오케이 해결 이게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도 동성왕이 아닐까 저도 좀 그런 쪽에 기울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무왕으로 이렇게 저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열린 결말로 계속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서동이 어느 왕인지는 아직도 백제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동요의 이런 그 민요가 있었던 사실은 진짜예요. 왜냐면 이 서동요가 어떻게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사구체 향가로 원래 민요였는데 이렇게 향가로 남은 최초의 향가인데 좀 뭔가 참요라고도 합니다. 미리 암시하는 노래다. 이 실제 선화공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화공주를 꼭 내 여자로 만들 거다라고 서동이 만든 것이다. 뭐 이러고 이 서동요가 왜 유행하게 되고 뭐 그런 거. 뭐가 야한지는 아까 보여줄게. 그래서 야한 그림 원하시는 분은 이거 계속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까 끝냈고 지금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이 무왕이냐 아니냐, 뭐 동성왕이냐, 뭐 무령왕이냐, 아니면 원효냐, 뭐 이런 얘기 그런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자료도 더 찾아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동성왕일 가능성은 이제 나제동묘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신라 공주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있던 사람은 동성왕이기 때문에. 성왕 이후에 무왕 때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무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령왕인 이유는 무왕을 무광왕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그 무광왕의 강자가 강령하십니까 할 때 편안하다 그런 의미라서 강을 령이라고 바꿨을 수 있는 부분이라 무광왕은 즉 무령왕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음. 음, 그리고, 무왕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그게 맞다. 원래 지금까지 다 무왕이라 봤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백제 무왕이 왕이 된 배경이 신라의 뒷배경으로, 진평왕의 배경으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타당할 수도 있다고. 예. 그러면 그 서동설화에 진평왕이 힘을 실어줬다는 부분이 맞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쵸? 예. 예, 백상하님 저 한나 맞고요. 예. 제가 좀 눈이 부어가지고 그런가? 맞는데? 딴 사람 같지도 않은데 내가 오늘 이마를 까서 그래. 예. 원효는 육대품인데 공주와 동침해서 설총을 낳았죠. 그래서 원효라는 좀 설은 좀 거의 안 믿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야한 거 이제 그만 보여드려도 되죠? 예, 이거는 아까 신라 토 얘기하다가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동성왕이 맞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성왕의 실제 이름이 모도인데 모도라는 명칭이 모두 모대 이런 명칭으로 동성왕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서동의 우리말 음인 맞동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왕의 실제 이름이 맞동과 이름이 비슷해서 이 서동요에 나오는 맞동서방이 동성왕이 아닐까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이랑 얼굴이 피부색이 틀면 목도 발라주세요. 그럼 나 세수만 하고 자고 싶은데 그럼 샤워해야 되잖아. 귀찮아서. 역사에서 백제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의견이 분반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신라사에 관련된 유적 유물은 되게 많은데 백제 그리고 특히 고구려는 더 없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세 삼국 중에서 거의 70%가 신라사를 연구해요. 왜냐면 신라의 유물 유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신라가 다 또 없앤 것도 아닌 게 백제 그 도자기를 일본 애들이 백제 도자기를 특히 좋아했대요. 왜냐면 백제에서 거의 일본의 많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백제의 그런 도자기 장인이라던가 백제의 왕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신적인 존재로 막 떠받드는 부분이라 백제 문화재를 일본 애들이 특히 많이 약탈을 해갖고 그래서 이 역사에 좀 빈틈이 더 많지 않나.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고대사나 이런 도자기나 각종 유물들 그런 거 일본에 오픈되지 않은 그 창고가 있다라는 거. 일본 그 학자들한테도 국가에서 오픈하지 않은 우리나라한테서 약탈해간 창고가 되게 많대요. 창고에 유물이 진짜 많대. 근데 그게 오픈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어이없는 건 일본 야쿠자나 되게 좀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술잔이나 물잔으로 우리나라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냥 천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물려받은 그런 거 뭐라고 유산으로.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 도자기에 그렇게 집착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도자기 전쟁이라고 지칭을 할 정도로 도자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는 도자기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 도자기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청나라의 길을 못 뺏는다 정명가도라는 그런 구실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인데 그때 도자기 엄청 많이 가져갔죠. 그럼 그때 막 고대 막 도자기 그 고려 청자 막 얼마나 많이 가져간지 몰라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엄청나게 가져갔고 일제강점기 때 이런 친일파 얘네들이 도자기를 일본에도 워낙 도자기 좋아하니까 도자기나 불상 같은 걸 갖다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 그런 절들 막 털어가지고 불상 떼가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문화재가 많이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 자꾸 야함주의 물어보시니까 이거 그냥 여기 이게 해놓고 할게요. 예. 오늘 요런 비슷한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야함주의를 올려놓은 겁니다. 굳이 꼭 그렇게 어그로는 아니고 그냥 경고 정도였어요. 예. 도자기 장인은 안 데려갔나요? 많이 데려갔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청자의 그 맥이 끊어진 거, 청자의 그 푸른빛을 내지 못한 이유는 임진왜란 때 청자 그 장인들을 너무 많이 데려가서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청자의 그 푸른빛을 아직도 똑같이 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청자의 푸른빛을 내는 그런 장인들이 데려가서 일본에 가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일본이 도자기로 유명한 도자기가 있어요. 일본의 그 도자기 그 이름이 뭐지? 파란색. 우리나라 청아백자 만든 사람이 그쪽으로 또 가가지고 한 건데 하얀색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무늬 그린 거. 그 일본의 그 무슨 짝이지? 나 이름이 일본 말이라 생각이 안 나네. 일본의 외국에서도 유명한 짝인데 나리타 맞나? 그 지방이 있는데 나리타 작이 맞나? 야메떼 작이 아니고 2182님 고마워요. 나리타 작이 맞나? 예, 아무튼 있어요. 예, 아무튼 지금 이름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시작도 우리나라 장인들이 와가지고 만든 것이라는 거죠. 야메떼 기모지 다나 일본 말하면은 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를 막 하게 됐는데 오늘 얘기한 거에서 뭐 서동요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동요에 대한 이런 야한 부분 생각하면서 고대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성이 더 개방되었던 시기구나 뭐 이런 토기를 만들 정도로 고려 때도 충분히 계속 야해요. 여러분 고려 때는 뭐 쌍화점 이런 거 보시죠? 나중에 쌍화점도 한번 해석하고 쌍화점 얘기하면서 공민왕이 정말 게이였나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고려 때도 여전히 국제적인 그런 성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쌍화점 내용도 뭐 회회합이 이러면서 서역인이 내 손목을 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소문이 나면 그 어린 그 노비 너가 말한 걸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뒤에서 막 돌림 노래로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곳에 나도 가리라.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 그것만큼 안 좋은 곳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 가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쌍화점의 내용인데 이제 그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요. 고려 시대도 충분히 사실 물란하다고 하면은 안 좋은 표현이고 성적인 그런 부분이 되게 오픈 마인드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유교를 강조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금기시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거 만들면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조선시대는 추나를 그려도 그거 걸리면 엄청나게 형벌을 받을 정도로.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선시대 추나는 충분히 야하다는 거. 예. 신윤복 추나라던가 뭐 김홍도의 추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조선시대도 뭐 참 암암리에 개방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필드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필드에서의 누드화 뭐 이런 거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뭐 그런 거. 예. 아무튼 오늘은 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좀 혹시 안 보여드린 거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 보여드렸고, 방송 끝나고 나서는 제가 역사저널 그날 94와 서동요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만 조금 세우면 정말 되게 이쁘겠네요. 저는 성형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냥 이렇게 뭔가, 문화재도요, 완벽함 중에서도 하나 삐끗한다던가, 연꽃무늬 수막새 중에서도 연꽃 하나를 일부러 틀어준다던가 뭔가 하나가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저는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은 정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허당 같은 부분이 있다던가 나는 뭐 그렇다고 내가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야지. 그게 바로 여백겜이고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작고 낮은 코가 마음에 들어요. 왜 다른 BJ분들 내 코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실리콘 뺀 분도 있어. 자기 합리화. 네, 저는 원래 자기애가 강해서요. 예.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코를 만약에 내가 높이고 눈을 뭐 앞팀 뒤팀에서 더 크게 만들고 입술을 뒤집어 까고 그래서 내가 더 이뻐질지언정 나중에 내가 애를 낳았을 때 그 애가 나를 하나도 안 닮으면은 좀 별로지 않아요? 애가 엄마 왜 나는 엄마랑 안 닮았어? 뭐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엄마가 올튜닝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저는 제가 제 자식을 낳았을 때 저랑 닮은 그런 게 제 로망이기 때문에 BJ님이 생각한 서동요의 의미 본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알란자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주동시 해석보다 수업자료 그거 어디 갔지? 양주동시 해석보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운 거는 좀 덜 야한 거로 배우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사저널에서도 알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라이묘을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토끼 묘자로 몰래 토끼처럼 뭐 이렇게. 근데 밤에 나는 알을 품고 간다가 더 맞지 않나. 선혜공주님은 남몰래 얼어두고 얼어가 얼레리 꼴레리에 나는 얼러두고라고 생각해요. 남몰래 얼려서 누군가 남자와 남몰래 얽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 몸이 얽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약간 이미 그런 썸씽을 만들고 남몰래 이렇게 짝을 맞추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 서동방을 몰래 만나서 뱃속에 서동방의 씨를 알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알로 안고 온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홈전 임신을 좀 표현하는 그것이 실제 의미가 아닐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내용 말씀해 주신 것은 인터넷 찾아본 거 인터넷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이런 관련된 책도 있고요. 뭐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찾아봅니다. 뭐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은 선화공주님은 남 그 짓이 얼어두고 남 몰래 정을 통해두고 얼어두고가 정을 통하다고는 웬만하면 다 그건 다 인정해요. 맞동방이라는 게 맞동이라는 것이 이제 말을 캐는 사람 서동을 의미하는 거죠. 서동을 밤에 뭘 안고 가다.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식의 해석을 제일 많이 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양주동시 해석이고 조금 더 야하게 김한진 씨가 해석하는 부분은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짝을 맞춰놓고 남몰래 결혼을 하고 서동방을 알이 야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밤에 알을 안고 간다. 그러니까 이미 성행위를 하고 알을 안고 간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제 그 알은 뭐 수정란이 되면 이제 혼전 임신을 표현하는 거고 남자의 그런 알을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남자의 정자를 의미해가지고 정자를 뱃속에 품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했다 성행위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착상
얘기 막 나오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예 보실 수 있다. 나는 그 알 란자가 한문에 야이 란을 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지 않나. 더 야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타밀 지가의 이 지자의 이 한문 의미가 다리를 벌린 여자를 의미한다 막 이러면서 막 더 야하게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의 적나라한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도 서동요는 이 한가의 해석은 되게 좀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문 하나하나 막 뜻을 찾아가면서 더 야하게 적나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멸치 아파찜이 성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인 부분으로 하신 분이니까 전 역사적인 유물을 통해서 성행이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준비물은 뭐 요런 거, 뭐 이런 큰 가슴, 큰 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요. 움직이는 장면은 본인이 초장하고 있는 야동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민망했을 것 같아. 살짝 좀 나 귀 빨개졌잖아. 내가 원래 야한 얘기, 야한 상상을 하면 귀가 빨개져서 지금 하얘지지가 않거든요. 나 귀가 내가 좀 얘 좀 하얘졌으면 좋겠다. 귀가 지금 빨개진 게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야 방송 중인데 하얘져 좀. 귀가 지금 방송 내내 빨개져 있어요. 부끄러워. 예, 그래서 오늘은 서동요에 대한 다양한 해석, 서동요의 서동이 과연 무왕인지 동성왕인지 무령왕인지 그것에 대한 미스테리,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난 이런 생각도 했어. 옛날에 서동요를 배울 때 서동이 말을 캐는 아이다. 그래서 마가 선화공주가 그것 때문에 반한 게 아닌가. 난 이미 고등학교 때 생각했다니까. 마가 여러분 어디에 줬습니까? 마의 효능. 스님들이 마를 산에서 나는 고기다 이러면서 마를 많이 드시는 거 아시죠? 마나 두부, 콩. 마가 뭐 산에서 나온 약이라고 산약이라고 하는데 당뇨 예방, 뭐 위벽보, 변비 예방, 숙취 해소, 노화 방지, 뼈를 튼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자들한테 이렇게 좋대요. 맞아요. 정력. 정력이 하트인가요? 정력.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무래도 말을 캐는 사람이니까 주로 식사를 마로 하다 보니까 선화공주를 이렇게 막 파워, 막 슈퍼 파워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사로잡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맛동이라는 그 부분에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말을 좀 먹어볼까 뭐 이런 스님이 먹으면 어떡해요? 글쎄, 스님이 먹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림으로 대답할게요. 마는 점액질이 많아서 신체를 어리고 건강하게 하죠. 그렇게 그 마의 그 점액질이 약간 아밀라제 느낌의 그런 점액질.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끈끈. 근데 마를 먹을 때 좀 힘들긴 해요. 저도 엄마가 마를 우유에다 갈아서 줘봤는데 되게 끈끈해서 먹을 때 좀 약간 쏠려요. 자, 오늘부터 남자분들 마를 사서 드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불교도요. 스님이 결혼하시는 불교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님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채팅 활발하게 하신 분들 매니저분들이 30명 뽑아주시고요. 제가 퀴즈 여러분들 아쉬우시니까 퀴즈 몇 번 하고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퀵뷰 퀴즈 빠밤. 어떤 퀵뷰 퀴즈를 해볼까요? 내가 아까 이거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19금이니까. 자, 경주 민추왕릉 토우 장식 항아리 이 유물은 국보 세 자리예요. 몇 호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참 외우기 쉽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야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뭐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은데 몇 호인지 외워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밤. 이것은 19호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19호. 195호입니다. 자, 국보 195호.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죠? 이거의 이름은 못 외우셔도 국보 195호인 거 외우실 것 같아요. 경주 민추왕릉 토호장식 항아리인데요. 195호, 아렌트님 195호 드리고요. 그리고, 아렌트님, 다시 만드셨나? 아이디? 그리고 195호, 우리 박선삼님. 우리 저한테 퀵뷰 되게 많이 받으셨죠? 잘 맞춰주시는 박선삼님. 청은 선생님 195호. 자, 그리고
그리고 야하다고 하니까 69호로 한 거예요. 예, 히파님 아니고 우리 피니토님 195호. 좋구나 마타타님까지 드릴게요. 195호. 아, 그 다음에 모바일. 이제는 모바일만 쫙 드리겠습니다. 매드그린님 195호 맞추셨고요. 자, 그리고 꾸밤님 195호 맞추셨습니다. 국보 195호. 여기에 이게 있는 거야. 너무 근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 나는 정말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좀 얌전하게 이렇게 다 여자가 누워있고 남자가 위에 있는 그런 이 자세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활동적인 자세를 하셨구나. 그래서 좀 저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옛날에도 알았지만 역시 신라인들 짱이에요. 그리고 또 드릴 분이 꾸밤님 드렸고 지볼맨님 195호 퀵뷰. 나머지 분들은 모바일만 드릴게요. 왜 안 되지? 잠깐만. 숍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명환이님 195. 명환이님까지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짜잔. 자, 다시 다음 문제. 너무 쉬운 거 낼게. 산에서 나는 약, 당뇨 예방, 위벽보호, 변비 예방, 숙취 해소, 노화 방지, 뼈를 튼튼, 남성들의 원기 회복과 정력 증강에 좋은 이것은 서동이 산에서 이것을 캐는 소년이다 해서 바로 맛동, 서동 이렇게 불려진 것인데요. 이 산에서 나는 이것은 한 글자로 뭘까요? 맘마라 맘맘마. 자, 뭐야 이거, 왜 오류 뭐야 이거. 더덕 아니고요. 드래곤 GT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마와 관련된 행동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하니 하오님 그리고 아렌트님 아까 드렸고, 상처받은 너님 부산 사투리 좀 1162님 까지 드리고요. 건진우님 아까 안 드렸나? 건진우님까지 드릴게요. 자, 아루아루님 산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리플레이 16님 그 다음에 성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도 일반인님 너무 쉬웠죠? 축하. 그 다음에 나느나님 자, 쭉쭉쭉쭉.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빠밤. 다음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무왕이 왕비와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러 미륵 3존이 연못 속에서 나타나자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고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는데, 미륵사는 바로 무왕이 수도를 옮기려고 한 천도로 하려고 한 이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여기에서 이제 말을 캐면서 금이 발견됐다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금마저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명은 어딜까요?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륵사지 석탑할 때 항상 이 앞에 그 지역을 꼭 붙이거든요. 여기가 어딜까요? 두 글자로. 예, 정답은 익산입니다. 익산. 이거 자꾸 오류나네요. 하미역 거부님 익산. 퀵뷰가 막 다다다다. 난 밖에서 보면 애들이 와 퀵뷰 엄청 준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 하미역 거부님 익산. 그리고 상처받은 너님 아까 받으셨죠. 라스페치님 익산 축하드립니다. 세 분씩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원희 하오님 드렸고, 8930님 익산, 멀가중님 부여 틀리셨고, 자, 그 다음에 자, 모바일 찾아볼게요. 모바일 익산 유후디님 익산 축하드립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국사 1등급님 익산, 그리고 벌레사냥꾼님 익산, 이분까지 드리고요. 마지막 문제 갈게요. 지우개를 한번 클릭해볼까? 지우개.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그냥 쉬운 거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왕의 탄생설에 관련해서 삼국유사에서 무왕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이 연못에서 용과 통정하여 무왕을 낳았다라고 해서 무왕이 나중에 이곳에다가 인공 연못을 만들게 됩니다. 뭘 안 봐? 응? 예. 대마법사님 드릴게요. 자, 이 연못의 이름 무왕이 만든 인공연못, 우리나라로 봤을 때 최초의 인공연못이죠. 안압지보다 더 앞서간 정말 아름다운 이 연못의 이름은 뭐였죠? 자, 녹일게요. 자, 정답은 국남지입니다. 자, 국남지. 팡생님 국남지 드리고요. 그리고 상처받는 님 아까 드렸고, 삼천이 ABC 삼천님 국남지. 대마법사님 지금 드리면 되죠? 8939님 아까 드렸고, 하미업 건우님 안압지 아니에요. 그건 통일신라. 청훈 선생님 아까 드렸고, 대마법사님 제가 까먹었나봐요. 왜 넘어갔지? 큐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킴 리턴즈님 부용지 아니고요. 좋구나 마타타님 아까 드렸고요. 동혁이 형님 오타. 기억선마님 하라구님. 모바일이 없어요. 형석이님 감사합니다. 그럼 모바일만 하는 모바일 찬스 마지막으로 하고 이게 진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모바일만. 모바일 아닌 분들은 안 드려요. 뭐하지? 자, 제가 이제 그 서동요와 관련된 서동설화에 관련된 왕이 무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성왕일 수도 있고 또 이왕일 수도 있다면서 제가 한문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 무광왕의 강을 다른 한문으로 바꾸면 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왕은 누굴까요? 건빵이리님 팬가입합니다. 녹일게요. 모바일만. 억울하시면 핸드폰 키셔서 모바일로 참여하세요. 짜잔! 한나여왕, 아더왕. 자, 모바일만. 제가 무령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창창창님 무왕이 아니고 누구일까 이렇게 말한 거잖아. 무왕 아니지. 카카로테임님 무령왕 맞추셨습니다. 바로 드리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대부님 맞추셨습니다. 무령왕 오늘 하나도 안 드렸으니까 드릴게요. 대부님 나한테 받은 큐피가 몇 개? 자, 그럼 30개. 30님 무령왕 드리도록 하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DW님 무령왕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연세사님 만순강 아니고 아더왕 아니고 모르겠어요. 문영왕 아니고 아로나미님 무령왕. 그리고 사랑차자 인생님 무령왕. 형석이님 무령왕. 동혁이 형님 아까 줬나? 막줘. 모바일 막판에 막 뿌려. 그리고 라마님 무령왕. 큐트한 유선이님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일반인님 한나왕 틀렸으니까. 한나왕 뭐니? 왕비해줘 유왕이면 여왕? 그럼 여왕이라고 해야지. 내가 왕이라고 하려면.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큐피오 퀴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동설화와 관련해서 서동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다양하게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서동에 대해서 서동에 대한 해석도 어느 왕이냐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선화공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신라의 이런 삼국의 그런 다양한 성개방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신라의 토우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야함주의를 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다 읽고 국보 195만 머릿속에 남지 않았나, 방송 끝나고 찾아보시고 다양한 각도로 찾아보시면 꿀잼을 느끼실 거고요. 자,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오늘 채팅 활발하게 하시면 30분 뽑아서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수원화성 부분은 나중에 360도 카메라로 탐방하는 걸로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끝내고요. 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역사저널 그날 94와 서동, 신라의 공주, 적국의 공주, 선화공주를 얻다. 그 편을 쭉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저는 좀 밥 좀 먹고 쉬었다 오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예, 재밌게 감상하세요.